네, SM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에 의한 아티스트를 위한 긴급점검 광야 119 MC를 맡은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 21일이었죠. SM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광야 119를 개설했는데요. 개설 하루 만에 5,300여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야 119가 생소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점검 광야 119에서는 이 광야 119에서 접수받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제보해 주시는 내용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 컴퓨터가 어딨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신고들이 접수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많은 우리 팬분들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앞서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요, 또 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신고하려는 건에 맞게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한 5분이면 작성이 아주 간편하게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요. 우리 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명예훼손 분야인데요. 이 페이지에서 주로 접수받는 건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범죄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광야 119가 처벌을 위한 어떤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건들이 접수가 되고 또 접수된 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광야 119 법무 유닛 변호사님을 직접 모시고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앉으시죠.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광야 119의 명예소방관으로 우리 한상훈 변호사님 모셔봤는데요. 듣기로는 과거에 경찰로도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신 거죠? 만 10년 정도 하다가요. 네. 네, 변호사 활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쉽게 전직이 되던가요? 예. 부럽네요. 네. 근데 모시게 되면서 뜻밖의 이력을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보아이사님 팬이시라고요? 이력을 정말 세세하게 봐주셨네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또 빠지게 되셨는지. 학창 시절에 네. 힘들 때 그 스트레스를 보아님 노래를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보아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예. 혹시 최애 노래가 어떻게 되세요? 아틀란티스 소녀요. 잊혀진 게야 왜 이래. 노래 잘하시네요. 예. 오늘 또 우리 SM 아티스트의 팬으로서로도 전하고 싶은 말이 꽤나 많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광야 119 아티스트 명예훼손 신고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119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SM 법무 유닛 직원분들께서 1차적으로 신고된 내용들을 모아서 저희 변호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부터 내용을 접하시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된 내용들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먼저 한 건도 빠짐없이 사이트에 올라온 것들을 전부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실제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선별해 주십니다. 좋은데요? 예. 그럼 변호사 측에 전달된 내용부터는 업무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전달받은 자료 중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고소를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면은 혼자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시는 건 아닐 테지요?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변호사님들이 총 10분 정도 계신데요. 네, 그분들이 모든 자료를 크로스 체킹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라 하면은 어떤 업무들이 있나요? 죄질, 그리고 범인의 검거 가능성, 관계기관의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소할 내용만 추리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시작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명확한데 그럼 매 사건마다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밟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꼼꼼하게 검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전달받은 내용 중에 보통 어떤 건
사건들의 명예훼손이 있었나요? 흔히 굴욕자리라고 하죠. 네네. 방송 장면을 아. 좀 악의적으로 캡처를 해서 예. 네, 욕설이나 아. 좀 외모를 비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랑 같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가 좀 많이 보입니다. 사실 정말 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들인데 아무래도 인터넷 커뮤니티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네. 한번 잘못 쓴 글은 박제가 돼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본 뒤에 게시물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 커뮤니티에 그렇게 뭐 많이 올리나 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군요. 그럼 이런 사건들 외에도 보통 하루에 몇 개의 사건들을 처리하시나요? 딱 어느 정도 수치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네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00건 정도 40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많은데요? 이 모든 400건 전부가 고소장으로 제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400건 정도를 SM 법무 아. 유닛으로부터 받아서 네네. 검토를 하고 하고 네, 고소장을 선별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많다는 말이군요. 네, 그 밖에 네. 범죄 정도나 사안이 긴급한 건들은 네. SM 측에서 즉시 추가로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들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이제 각 사안의 법률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마치면 네. 고소장을 작성해서 네네. 경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의 키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SM 손을 떠나서 네. 계속해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수사관 측에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네.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네. 그래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라고 하시면 이제 경찰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경찰을 하셨던 만큼 그 수사관님들이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당연히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죠. 없는데요. 네. 그 시간이 지날수록 네. 피해가 커지는 그런 사건들은 역시 빨리 좀 수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피의자들의 신병을 구속하는 사건, 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네네. 네,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 네네. 그런 사건들은 시간이 아무래도 지날수록 네. 피해자분 또는 그 주변 분들의 그쵸. 피해도 커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좀 빠르게 처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수사관님이 이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생기나요, 종종? SM 법무 유닛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들 중에서 네. 이거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고 네. 범인을 잡을 가능성도 높은 네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네네. 혹시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피해자 아티스트 개인에게도 네.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 예.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런 네. 점들을 좀 강조해서 네. 수사관님을 좀 설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안 받아주시는 경우에는 좀 설득의 과정을 걸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보통 이런 수사 과정은 네. 평균적으로 3달 정도 그 걸리는구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기간이 길게 진행이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3달이라는 시간도 엄청 길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관님이 이 신고 내용을 접수를 하면 이 내용을 받은 후에 진행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가 네. 누구인지 알 수 네. 있는 단서들 네. 그리고 혹시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네네네.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수사관님들이 수사를 통해서 모두 수집을 한 다음 네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수사관님들은 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모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사관님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또 이게 자료 싸움이라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특히 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에서 사건들이 주로 발생하다 보니까 네. 그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요. 네. 또 각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특성이 달라서 네.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사 결과를 판사님께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네. 그 전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네. 피해자, 예. 그러니까 SM 소속 아티스트 예. 분들의 도움이 꼭
수사 진행에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이제 직접 나서야 되는 순간이 있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피해 내용을 가장 잘 아시고 그쵸.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네. 현재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네.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당사자인 아티스트가 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출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출석을 한다는 게 달갑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유명인이라면 네.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네. 기자분들이 그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볼 수 있죠. 기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 기사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소로 대응을 하지 않고 네. 무대응으로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분명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요. 범죄죠.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수사 결과를 이제 판사님께 제출하는 건가요? 판사님께 제출하기 전에 네. 검찰청에 다시 그 서류가 가게 되고요. 예. 그러면 그 서류를 받는 검사님께서도 직접 네. 수사를 하시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법원으로 서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군요. 예. 풀 작성은 몇 초에 불과하지만 네. 이렇게 한 번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거나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티스트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을 수 있다. 그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대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 등을 주고받거나 네. SNS에 올리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합성사진 유포의 경우에는 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네.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부과하고 있어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정말 하면 안 될 범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을 받아보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뭔가 더 직접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 요즘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토한 건은 네. 주소 유출 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소가 유출됐군요. 수사관님도 이 사건을 받아보시면서 네. 처음 보는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셨고 네네. 저희도 판례가 없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판례가 없고 처음 보는 유형이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사생이라고 하죠. 네네. 네,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아티스트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택배 기사를 사칭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네. 제가 택배 기사입니다. 예. 이런 말로 속인 뒤에 어머. 상세 주소를 물어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라도 몇 호에 놓고 가주세요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피의자의 교묘한 말에 속아서 네. 상세 주소를 말해준 분도 계시는데요. 네. 죄질이 좋지 않은 네. 그런 범죄였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좋지가 않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적용이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수사관님이 받아주신 거죠, 이것도? 처음에는 이런 죄명으로 접수되는 고소장이 처음이라고 했지만 네. 변호사가 제출한 네. 서면과 설명을 듣고 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건은 지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피의자가 특정되고 네.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네. 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던 중 좀 다행이네요. 네. 예. 날이 갈수록 이런 사생이라든가 모욕 범죄가 굉장히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교묘한 모욕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또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재님, 네. 갓기천사 이구 하나하고 배슬하자, 어떤 뜻인지 좀 아시겠어요? 갓기는 이제 또 많은 또 아이돌분들이 아티스트분들이 네. 갓해서 악에 합쳐가지고 갓기라고 하잖아요. 네, 예. 확실히 제재님께서는 신조어에 그럼요. 능통하시네요. 저 MZ예요. 근데 갓기는 아는데 네. 이구아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도마뱀. 배슬은 우리 배슬기 씨가 제가 아는 배슬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각기 천사는 예. 제재님께서 아시는 그대로가 맞고 예. 이구아나는 다이어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슬은 예. 배우 더하기 벼슬의 합성어라고 제가 봤습니다. 아, 약간 굉장히 교묘하게 못 알아듣게 쓰면서 모욕을 하는 경우도 있군요. 예. 소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아, 보통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더라도 네네. 이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없게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은어네요, 은어. 네, 쉽게 말해서 고소를 피하면서도 나쁜 말은 하고 싶고 정성이 대단하네요. 네. 예. 저희도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은어들이 무슨 뜻인지 네. 전반적으로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만간 이제 팬분들도 이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네. 사건들 중에서 네. 좀 이례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우리 또 변호사님 통해서 이 법적인 문제, 이 진행 과정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고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네. 단계가 굉장히 많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네, 고소한 결과를 수치로 따지면 네. 미미하다고 느끼시고 좀 실망하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정성스럽게 신고해 주신 건들 네. 저희가 모아서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저희 행보 쭉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명예훼손안만 확인을 해봐도요, 오늘까지 26,800사건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 외에도 굉장히 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볼 수 있는 정정신고와 의견 제시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33,755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고 사례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아, 지금 좋습니다. 여기 또 네. 뽑아오셨다고 하는데, 여기 또, 보아님이 나왔는데, 오, 보자면 사례가 읽어볼게요. 유튜브 뮤직에서 보아 정규 2집 앨범 넘버원의 트랙 4번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음원의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음악 감상에 큰 방해가 되니 꼭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디에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몰랐는데 드디어 의견 전달 창구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꼭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 해결된 건가요? 한번 켜볼까요? 해결됐어요. 트래직부터 쭉 유관부서에 전달을 해서 노이즈가 없는 음원으로 지금은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두 번 들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팬분들이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거는요. 우리 한 팬분의 또 예리한 지적이 들어왔는데요. 엑소 수호님의 유튜브 토픽에 오류가 있던 거를 발견을 하셨나봐요. 유튜브 뮤직의 아티스트 채널은 SMS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측에서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엑소 멤버들의 토픽 채널과 달리 수호님의 토픽 채널만 게임 홍보로 추측되는 영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해킹이 의심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해당 팬분께서 이 내용을 유튜브 뮤직에 문의를 했었는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셔서 광야 119에 직접 요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이 유관부서로 또 전달이 됐고요. 그 결과 이 해당 오류가 유튜브에서만 발생을 하고 유튜브 뮤직 앱에서는 이슈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이 돼서 지금 유튜브 측에 수정 요청을 한 뒤에 현재는 수호님의 유튜브 토픽 채널이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단한 그 눈썰미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이렇게 잡아낼 수 없는. 엄청 섬세하시고 고마운 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야 119의 정정신고와 의견 제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명예훼손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신고 사례들도 보면서 팬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팬분들의 양질의 게시글을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게시글도 심심치 않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팬분들도 답답한 마음에 광야 119에 접수를 하셨겠지만 그 접수 내용에 부적절한 말들이 좀 적힌 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인신공격은 모욕범죄 신고를 다루는 광야 119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게시글에서 지칭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이에게 이런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상대방 역시 누군가의 또 소중한 가족이고 또 친구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티스트와 소중한 팬 여러분들을 위해 네. 광야 119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네.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자료를 전달받는 입장에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같은 내용의 글이 다량으로 게시된다는 점인데요. 네. 직원분들께서는 올려주신 글들을 네. 모두 하나하나 다 봐주시기 때문에 뒤에 다른 사안들의 확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네. 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광야 119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긴급점검 광야 119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